세턴이 에그에 대해 상륙한다는 방송이 울려 퍼진 이후 준장 이하는 이분을 보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라는 경고가 담긴 방송 역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마법진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대체 뭐지 저 폭발? 오로성이라고 이 섬까지 온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아무튼 도망치자, 꽉 잡아라 라고 말하며 재빠르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법진 속에서 누군가 등장했고 쌍디는 저 문양에서 누군가가 나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법진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세턴이었고, 세턴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동물형 혹은 인수형으로 변신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턴의 주변에는 검은 구름 같은 게 있으며 이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를 각성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준장 이하의 해병 한 명이 세턴을 바라보며 뭐야 저건 괴물이잖아 라고 말했고, 동료 해병은 그만해 뭔진 모르지만 저게 분명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동료를 말려보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턴을 똑바로 쳐다본 해병은 머리가 폭발하며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세턴이 능력을 사용하는 듯한 묘사가 나오기에 해병의 머리가 폭발한 이유는 세턴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지상인가 오랜만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천룡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천룡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해군대장이 출동한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군대장은 신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자들이며 사왕, 드래곤, 미호크 정도를 제외하면 1대1로 해군대장을 잡아낼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군대장이 2명 이상 출동하게 된다면 사왕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전성기 로저나 흰수염 정도만이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이들은 해군대장의 존재 때문에 천룡인들을 건드리지조차 못합니다. 실제로 성격이 매우 더러운 초신성들이나 해적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천룡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망하거나 일족이 멸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천룡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합니다. 베가펑크는 루피에게 와노쿠니에 나타난 새로운 용에 대하여 물었고, 루피는 모모노스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이 새롭게 탄생시킨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은 인물이 모모노스케임을 깨달았으며 모모노스케가 실패한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그래서 그 녀석이 카이도우처럼 된 거구나. 아니야, 성공했어. 불도 뿜고 힘도 셌어. 지금 와노쿠니의 수호신이야. 그걸 만든 거야. 쩐다 라고 말하자 베가펑크는 혹시나 자신의 실험이 성공했을지 기대하며 루피에게 모모노스케가 변신하면 무슨 색이 되냐고 물었고, 루피는 분홍색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분노하며 거봐 대실패다 라고 말하며 자책합니다. 그렇게 이 장면을 보면 베가펑크는 완벽주의자임을 알 수 있으며 색깔이 다른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선상에서 태어난 인물로 밝혀졌으며 정황상 빅맘이 록스해적단에 소속되었던 당시에 카타쿠리를 출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페로스페로, 다이오크, 오븐과 지낼 때는 입을 가리지 않고 지냈으며 어린 시절부터 도넛을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빅맘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타쿠리에게 당한 불량배들이 카타쿠리의 동생 브릴레에게 보복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카타쿠리는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10살도 채 안되는 나이로 보였으나 홀로 수십 명의 불량배를 모조리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어린 나이에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역시 빅맘의 자식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이때 심경의 변화를 느끼게 되며 자신이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강력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쿠리는 이 사건 이후로 성격이 바뀌었으며 늘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루피와 조로는 세라핌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루치카쿠와 임시동맹을 맺었고 꽤나 준수한 콤비를 보이며 세라핌들을 원콤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라핌들은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다시 부활하였고, 루피와 루치는 꽤나 오랫동안 세라핌 쿠마를 공격하였으나 세라핌 쿠마는 오뚜기 마냥 계속하여 다시 일어섰고, 루피는 대체 뭐야 이 녀석들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조로와 카쿠도 계속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공격하였으나 세라핌 미호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뭐야 너무 빨리 일어나잖아. 적당히 하라고. 너희가 카이도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현재까지 루피가 상대한 적들 중 맷집과 회복력만큼은 당연코 1등이며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맷집 캐중 한 명인데, 루피가 세라핌을 보며 카이도우를 떠올린 것을 보면 세라핌의 방어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으며 상황급 강자와 상황 최고 간부급의 강자들의 협공으로도 손쉽게 제압할 수 없을 만큼 세라핌이 사기적인 병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과거 집을 잃고 이스트블루에서 표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해배에서 휴식을 취하던 와중에 로저를 만나게 되었고 반강제로 로저의 적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의 적단은 로저와 레일리를 필두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신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거물의 적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갓벨리 전투에 참가하며 로저 거프와 함께 록스를 꺾는 데 성공하였고 로저의 적단은 당대 최강의 적단으로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리와 로저는 기록 지침의 종착역인 로드스타 섬에 도달하며 마침내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내나 싶었으나 로저는 직감적으로 로드스타 섬이 마지막 섬이 아님을 깨닫고 로저의 적단은 다시 한번 모험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절부터 로저는 대적이라고 불리고 있었기에 레일리 역시 갓벨리 사건 이후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자로 평가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보는 레벨리 회의 도중 마리조아에 침공하였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이후 루루시아 왕국 근처에서 전보벌레를 통하여 드래곤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에게 코브라 왕을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는 마리조아에서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던 세계의 왕을 봤어 라고 말하며 철룡인들의 왕 이무를 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사보가 자신의 정체를 파악한 것을 감지했고 사보가 혁명군에게 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감청을 끊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파악한 이들에게 경고했고 곧바로 루루시아 왕국에 엄청난 양의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충격파가 루루시아 왕국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루루시아 왕국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보 역시 이 충돌에 휘말렸으나 다행히도 사보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루시아 왕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며 루루시아 왕국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멸망시킨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천상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무는 최종 보스다운 포스를 보여주며 이무의 평가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정부는 흰수염과의 전면전을 앞둔 이후 모든 칠무회를 소집하여 반드시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했으나 징베는 흰수염에게 빚이 있었기에 차마 흰수염을 적대시할 수는 없었고 정상결전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임펠다운 레벨 6에 갇히게 됩니다. 징베는 칠무회가 된 이후 오랜 기간 칠무회 칭호를 유지하였으나 떠오르는 신성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반정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정상결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칠무회를 소집한 뒤 해군의 편에서 정상결전에 참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징베는 흰수염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이를 거부했고 결국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됩니다. 로저는 최후를 맞이하기 이전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흰수염을 찾아가 술을 마셨고 자신이 라프텔에 도달하여 알게 된 세상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에게 D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배에도 한 명 있지 라고 말하며 D의 일족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아주 먼 얘기다 라고 말했고 그 이후의 장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도 과거 800년 전 있었던 어떠한 사건 조이보이 이무와 관련된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티치 역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할 만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현재 흰수염 이상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티치는 현 시점 루피와 함께 라프텔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어쩌면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우는 D의 일족답게 이무마저 흡수해버리고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이후 티치의 행보가 원피스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프가 하치노스 섬을 침공하며 코비를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국 하치노스 섬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생사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뉴스가 후샤 마을에도 퍼지게 되었고, 평소 후샤 마을을 지켜주었던 거프를 동경하던 후샤 마을의 주민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거프씨가 해적섬에서 행방불명, 정말이야 죽었다고 적혀있는 건 아니지 라고 말하며 거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후샤 마을의 전장인 우프슬랩은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 온 남자다, 걱정 따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해군의 영웅인 거프가 그렇게 쉽게 당할 리가 없다고 말하며 거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프슬랩 역시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는지 누군가가 웃음을 짓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뭐가 웃기냐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웃음을 지은 인물은 마키노의 아들로 매우 어린아이였기에 사실상 살이 구별이 안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우프슬랩은 사과를 하며 미안 너였냐 라고 말하며 마키노의 아들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마키노는 역시 거프씨 걱정되지, 이에 최근에는 루피의 얼굴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하여 루피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키노의 아들은 루피의 사진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키노의 아들이 샹크스의 친자식일 가능성이 높기에 이 아이 역시 훗날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어쩌면 원피스의 후속작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단에게도 거프의 실종 소식이 전해졌고, 가바는 평소에는 거프를 무서워했으나 그래도 거프와 유대가 깊었기에 거프도 루피도 뭐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